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하고 또 민감한 주제라서 1, 2부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도 좋습니다. 이 트럼프가 카말라 승리 이꼬르 3차 대전 이 시나리오를 막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젤렌스키 사태를 둘러싸고 이제 미국과 젤렌스키의 충돌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이 딥스 세력이 가지고 있던 전쟁 계획 이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계엄령을 검토한다. 다음 대포밥 후보군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토 꺼져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먼저 1부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카야 칼라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카야 칼라스가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도 압력을 넣지 못한다면 어떻게 중국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국가 사이즈가 치와와 정도 급도 안 되죠. 사실은 치와와도 물면 아픕니다. 얘네들은 물어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꺾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 미국의 중소도시 사이즈도 되지 않는 나라의 수장이 이제 지금 EU 외교를 막고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떠듭니다. 자, EU가 중국과 싸운다. 일단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쨌든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일랜드 언론인은 보이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이 어리석음 그리고 이제 상황 인식력 부족. 지금 EU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언 그리고 여성 이제 외교 수장 이제 카야 칼라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유럽인들이 봐도 기가 막힐 겁니다. 갈등의 역사 속에서 이미 패배에 직면한 동맹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 즉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러우전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파트너들이 똑같은 전략을 추구해서 승리한 사례가 있는가? 당연히 없죠. 새로운 친구가 도와줘도 이제 힘든 판인데 미국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국 사이에 새로운 이제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지정학을 바꾸게 될 겁니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한다.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은 러시아가 이제 중국을 배신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정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조금 앞섭니다만 이렇게 강한 2인자로 남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러시아가 또 강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인지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미국이 유럽에 이제 등을 돌렸다. 이것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자체 평화 제안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서유럽이 러시아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일단 군사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유럽은 물론 강한 포텐셜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나 이제 이 탈무장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데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이제 노력을 한다면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핵전쟁은 빼겠습니다. 재래전으로 했을 때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올해 슈닉으로 이제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독립을 하고 스스로 이제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저는 이 유럽이 무장을 강화하고 또 이제 새로운 주체로 탈바꿈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유럽과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 개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늘 뒤따르는 의문. 미국이 유럽을 이용했는가 아니면 유럽이 미국을 이용했는가. 최근에 저는 미국이 유럽을 이용했다 해서 점점 더 유럽이 미국을 이용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발을 빼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전쟁에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세르비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존적인 이해도 없고 미국의 실익도 없었으며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유럽, 서유럽 좋은 일만 해준 거죠. 그들은 전선을 점점 더 이제 러시아 쪽으로 밀면서 자신들은 탈무장하면서 자, 남은 돈으로 복지에 퍼주고 이러면서 정권 유지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제 유럽 국가가 해온 일이죠. 한국의 좌파 세력은 자, 서유럽, 북유럽을 보면서 야, 저 서유럽의 사민주의 봐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렇게 좋은 복지 혜택을 주면서 나라가 이제 잘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비하인드에는 미국 국민들의 혈세가 있는 겁니다. 나토 유지비에
70%를 미국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두어야 되죠. 유럽이 미국을 이용했다. 저는 이 시나리오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뭐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치인이자 뭐 전 EU 집행위원장. 자,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주자, 뭐 토로스 이런 걸 줘가지고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해 러시아를 섬멸하자. 이렇게 나와서 뭐 TV에 떠들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독일 총리 후보 이제 프리드리 메르츠. 야, 우리 이제 러시아와 맞서 싸우자, 함께하자, 우크라이나와 함께하자. 자, 실제 이제 병력을 파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호혜롭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숄츠도 이런 이야기하죠.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라서 제가 스킵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외무장관 이제 베어복입니다. 우크라이나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대신에 죽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해주세요.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크롱, 와, 자, 우크라이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강한 나라죠. 엄청난 나라입니다. 리투아니아. 그리고 밑에 라트비아도 나옵니다. 라트비아. 우리는 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 라트비아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스 존스. 이 보리스 존스도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 떠들고 있습니다. 뭐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거 뭐 영상인데 좀 털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마가입니다.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뭐 저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뭘 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까지 지르고 이제 미국에 경고를 하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관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러시아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미국은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머리가 다들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일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입니다. 이 젤렌스키가 이 스타머를 만났습니다. 영국까지 날아가서 이제 미국 트럼프는 배신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나서야 된다. 뭐 스타머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부르고 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유럽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이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주겠다. 뭐 한 3조 몇천억 정도 긴급 자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사인을 했습니다. 돈 주는 거죠, 돈.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정상, 그리고 이제 또리도 이놈도 뭐 나갈 놈이 또 여기 왔네요. 와가지고 긴급하게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뭐 기념 사진 찍고 여기 보니까 뭐 마크롱, 폰데어 라이언, 그리고 이제 애들 주르륵 있습니다. 뭐 얘네들이 모여서 긴급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 영국이 어떻게 돈을 주는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 대부분은 이제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이제 유로클리어 예탁기관이죠. 이 예탁기관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로클리어에서 이 돈을 빼내려고 이제 예전에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로클리어는 기본적으로 예탁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의무, 비즈니스 자체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맡긴 자산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로클리어는 이제 전 세계에 지사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탁한 자산에 손을 대면은 이제 러시아는 바로 이 유로클리어에 대해서 리엔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하지 않고 홍콩이나 뭐 이제 두바이 이런 데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홍콩 법원이나 두바이는 상법에 의해서 러시아 외환 보유금인데 이제 유로클리어가 일방적으로 빼갔다. 그 경우 자, 유로클리어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 이 원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로클리어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재투자되는 거죠. 다른 금융기관에 뭐 예금이나 뭐 국채 이런 형태로 또 하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유로클리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일단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유로클리어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빼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유로클리어는 이제 러시아의 청구권 구상으로 되게 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천억 달러 이제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이것을 유로클리어에 주지 않고 바로 걔네들이 이제 빼돌리는 겁니다. 삥땅 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돈을 빼서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뭐 코미디 같은 일인데, 어쨌든 뭐 정치적인 부담으로 자기가 직접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체는 어떡한가? 이유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가스가 뭐 이제 딱 끊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헐값에 싸우다가 이제 비싼 값에 인도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와야 됩니다. 거쳐서 사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올라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U에서 이제 러시아에 준 돈이 우크라이나에 준 돈보다 많은 거죠.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젤렌스키는 이런 뭐 영상을 올렸습니다. 런던입니다. 런던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뭐 이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타머 만나는 거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 자, 이 뭐 우크라이나 깃발 흔들고 계속 무기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내에 자, 이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아이들과 남편의 이제 석방을 요구하는 거죠. 군에서 이제 징집관들이 와서 뭐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영상은 뭐 수백 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 털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들이죠. 아들이 이런 트윗도 올렸습니다. 이 제디 벤스가 이제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지적한 것, 야, 젤렌스키 너희들이 원치 않는 국민들을 강제로 잡아서 지금 끌고 가서 전쟁터에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제로 이제 징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젤렌스키가 발끈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싸우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딱 이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가고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야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하게 이제 이 트윗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제디 벤스가 지적한 것, 즉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남성들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서 전쟁터에 이제 대포밥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을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버스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버스입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과거 80년대 한국에 이제 봉고차 이 괴담이 있었습니다. 봉고차가 와서 뭐 여성들을 잡아가서 사창가에 넘기고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들을 잡아가서 새우잡이 배에 이제 팔아 넘기고 이런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괴담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런 영상 셀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버스에 싣고 봉고차 밴에 싣고 가면 사람은 탈출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있고 뭐 이런 슬픈 일들이 지금 매일 곳곳에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젤렌스키를 지지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가 올린 트윗입니다. 서방 언론에 의해서 숨겨진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무시무시한 영상. 시민들을 끌고 가는 젤렌스키는 전선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민간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인데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나무에 매달아두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 겁니다. 뭐 두들겨 패고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할까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죠. SBU가 이제 이런 짓을 합니다. 또 이것을 또 공보를 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징집을 거부하면은 이 꼴이 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납치해서 고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체포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곤잘로 리라,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곤잘로 리라는 자신의 SBU에 의해서 이제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얼로 이제 찔렀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이제 침묵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곤잘로 리라는 죽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천 건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 중 다수가 곤잘로 리라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가 미국인들을 향해서 트윗을 올리고 어떤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이 영상은 제가 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이 건물 봤었는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데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또 여기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 젤렌스키와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트럼프가 나빠. 젤렌스키가 오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우크라이나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자신은 전쟁을 피해서 이제 유럽에 있습니다. 서유럽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이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주요 공직자 아들들 이들은 뭐 마이애미 있고 니스에 있고 스위스에 있고 여기서 뭐 국제학교 다니고 징집 연령인데도 나와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뉴욕의 이제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 영상입니다. 뉴욕 그리고 런던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영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제 1945년에서 1953년까지 이때 우크 낙지들을 이용해서 소비에트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죠. 뭐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한 5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을 캐나다,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데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크 낙지들의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은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들이 게릴라전에 가담하고 이거죠. 이 전쟁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었습니다. 한 15만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죽고 15만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수용소 가고 소비에트 측도 한 3만 몇천 명 정도 민간인 포함해서 이렇게 희생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인이죠. 이들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크낙지의 기원,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우크낙지 기원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웨스트 지역입니다. 즉 갈리시아 지방이죠. 이 르보프를 포함한 갈리시아 지방. 이쪽이 대부분이 이제 우크낙지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러시아를 사용하는 비율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이 갈리시아 지방은 러시아랑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독일이 폴란드를 먹었을 때 이쪽 지역에 이제 소비에트가 잠깐 군대를 보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점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이쪽은 독일 손에 들어갔죠. 이쪽은 러시아 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헝가리나 오스트리아 이런 독일계의 피가 조금 흐릅니다. 아리아인의 피가 흐릅니다. 이들이 핵심적인 우크낙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이단 폭동을 이용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정체성이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인으로 어떤 극렬한 정체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에트, 과거 이제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었기 때문에 러시아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정체성이 강한데 이쪽이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애들이 저쪽이 대부분이죠. 나머지 지역은 러시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오데사 남부 그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 그리고 키예프를 포함한 중부는 좀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의 사람들, 이들이 불구덩이 속 대포밥으로 이제 갈려나가는 거,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하면은 이 돈바스 내전이 정당화되는 거죠. 이들이 이쪽에 있는 갈리시아 극렬 민족주의 세력이 바로 이 러시아를 사용하는 주민을 일종의 이제 에트닉 클린징 하는 겁니다. 이것을 러시아가 용납하지 않죠. 이런 짓을 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이제 러시아부터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러전입니다. 러시아를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지금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러시아를 쓸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지금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죠. 종교를 폐지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을 금지하고, 야당 인사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정당 사람도 이렇게 금합니다. 딱 자신과 그리고 주변 측근 이들만이 우크라이나를 완전 지배하는 거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또 금지시켜버렸습니다. TV 채널 이런 거 싹 문 닫아버렸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 인사는 독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영국인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영국의 도로는 무너지고 병원은 넘쳐나고 경찰은 범죄자 수에 의해 압도당하고 치안이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에너지 요금은 비싸고 농부들은 파산하고 학교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통제를 못합니다. 인플레이션. 자, 영국의 지도자들이 영국 국민들을 배신했다. 영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영국 국민들을 배신했다. 반역자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젤렌스키는 과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티클 5가 발동된다면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죽게 될 거다. 결국은 미군은 이제 들어올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에 대한 위협이죠. 그 전에 돈을 달라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군 보고 당장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끝까지 여기서 싸우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 유럽과 러시아 사이 전쟁이 터지고 자 이제 미군은 들어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확고하게 여기에 이제 미군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크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정권의 행보는 분명히 나토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토에서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영국이나 프랑스 이들 국가들은 이제 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타머는 영국군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언제 보낸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프랑스 역시 뭐 몇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영국군과 프랑스군 혹은 다른 나라 이제 유럽 군인들 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우리는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2,500억 불을 내놔라. 이것은 뭐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 지금 동결된 거죠. 이것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건드리게 된다면 홍콩이나 두바이에 있는 뭐 일단 상대국은 유럽이 될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산들이 있습니다. 국채 등. 이들이 이 러시아에서 이제 구상권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익한 일이죠. 어쨌든 젤렌스키는 2,500억 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엄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계엄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이 유럽의 이제 국민들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미쳤냐? 뭐 갑자기 뜬금없는 저런 소리 하지. 그리고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거 발언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사가 필요합니다. 계엄을 해야 된다. 계엄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강제 징집을 해야 된다. 영국은 이런 이야기를 2023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아닙니다만 이 벨기에 이런 나라들 역시 자, 이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한번 이제 툭 던져보는 거죠. 뭐 국민들은 와 하고 이제 웃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나라는 일단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이미 한 7개월 전부터 이 프랑스군을 보내야 된다. 한 3만 정도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한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내겠다. 그런데 지금 보낼 수 있는 병력의 숫자 자체가 3만입니다. 이 정규군이 뭐 예를 들면 얼마 있는데 전투 가능한 군인은 6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3만 명을 보내는 것은 뭐 사실상 다 보내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징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모병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영국이든 프랑스든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봤자 혜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월급이라고 해봐야 빤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싸운다. 이것은 뭐 자살행위죠. 그래서 애초 모병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각국의 인사들이 이제 러시아와 진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빠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나서야 된다. 뭐 이 사람은 뭐 좀 듣보잡입니다만 어쨌든 뭐 독일에서는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네이퍼죠. 자,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독일인입니다. 결국 전쟁광들이죠. 밑에 누가 이제 조롱조롱 너 과거에 이제 러시아 좋아했지 않냐? 러시아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뭐 이렇게 올린 거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닫아야 된다. 이 뜻은 루마니아나 폴란드에서 전투기가 떠서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토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닫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결국 이 러시아 전투기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이쪽에 있는 공군기지 여기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게 될 겁니다. 뭐 심플합니다. 3차 대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럴드 핀치가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루프트와페 전투 준비 상태는 어떤가? 우크라이나 전투기 몇 대 이제 배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독일 전투기는 나머지 나토와 같은 IFF 통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신할 수 없는 문제 이건 해결했니?
20년 넘게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가능하니 호환 가능하니 그리고 24시간 통보 배치로 불러올 수 있는 조종사 몇 명이나 있니? 없지. 야, 큰 소리 치지 마. 너희 안보 꼬라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토 회비도 전액 내고 있지 않다. 계속 트윗 올려라. 웃어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미국인이 조롱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장기판입니다. 결국 뭐 졸들이고 장수고 다 죽고 킹하고 이제 퀸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딱 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휴전을 하는 거죠. 뭐 조롱하는 건데 이 러시아가 이 러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즉 인명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소모전을 한 것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배후에 나토가 있고 그들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푸틴은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젤렌스키 트럼프 이 충돌 이것이 드러나면서 유럽 그리고 미국 내 어떤 특정 집단이 3차 대전을 이제 꾀하고 있었다. 이것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발을 빼자 지금 이 유럽에서 난리가 났지만 미국 역시 이제 심각한 균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바이든 정권 인사들 이들은 현재 찌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별도로 이 젤렌스키에게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트럼프의 협상안은 로건 액터가 될 수 있다. 황당한 주장이죠. 미국 정부의 공식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이제 외국 인사를 접촉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여기에 반하는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제 로건 액터 뭐 이것은 사실 적용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좀 사문화된 건데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이제 범죄자로 만들고 구속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직 뭐 공식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오바마 관련 인사, 바이든 이들이 젤렌스키를 접촉하고 트럼프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들 배후에는 전쟁광, 뭐 딥스테이트, 네오콘 세력 이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내도 수면 아래에서 이제 로전을 끌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자, 이 정체를 우리가 이제 단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여기는 다른 나라, 한국이나 일본 이들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본체는 유로피안 백인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유럽을 이용했다라기보다는 유럽이 미국을 이용했다. 미국 서민들의 혈세를 가져가 가지고 미국의 국가적 자산, 군사력 이것을 활용해서 유럽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러전 그리고 발칸 반도에서 있었던 유고 내전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 모두 미국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 이익에 도움을 준 거죠. 자, 이제 이 트럼프가 어떤 역사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유럽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유로피안 국가, 이제 백인 국가, 이들의 후손이 만든 국가, 이 정체성에서 탈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이제 엔티티를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유럽을 도와주지 않겠다. 미국 독자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강자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다른 뭐 이 브라질 같은 큰 나라들이 있죠. 인도.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루마니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있고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다음 전쟁 후보지입니다. 왜 폴란드가 아니고 왜 발틱 3국이 아니고 왜 루마니아인가. 발틱 3국은 이건 뭐 전쟁 상대가 되지 않죠. 그건 뭐 그냥 며칠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을 점령할 생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발틱 3국을 공격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아니고 루마니아다. 왜? 루마니아는 정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순수 백인들이 이 로만들, 이 루마니아 사람들 역시 이 슬라브인과 같은 계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포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이 루마니아를 둘러싼 지금 나토의 군사적인 움직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에 병참기지 그리고 지상군 기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공군기지도 이 나토 소속으로는 이제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공군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도 지금 일부 이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내는 거죠.
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계속 이 크림 반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흑해에서 이렇게 주둔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 관련된 자산을 갖다 둔다 이런 계획을 미국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프랑스, 영국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러시아는 당연히 좌절시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데사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마니아, 이 루마니아가 키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루지아 마찬가지로 나토의 속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를 이제 엉뚱한 죄명으로 기소를 해서 뭐 몇 년 동안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뭐 최장 20년형까지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곳곳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르제스크 후보는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위 영상들 이런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부카레스트에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조르제스크 후보는 한 30% 정도의 지지율, 열성적인 지지율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적, 인종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이쪽 편을 지지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조르제스크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친러 성향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좀 지지를 하는데 이 층이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국힘당, 뭐 더불당 이런 식으로 양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서 새로운 후보가 등장해서 자, 이 양당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빼내오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루마니아를 화합시킬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루마니아가 대포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르제스크 후보를 위협하는 세력, 이들 배후에는 나토가 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지배계급들이 있습니다. 이들 상당히 부패한 애들입니다. 나토가 이들에게 뭐 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매긴 거죠. 그리고 이들의 재산 대부분이 이제 뭐 파리나 뭐 런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루마니아를 지배하면서 루마니아 국민들을 컨트롤하면서 자신들의 부는 이렇게 저기 빼돌리고 있는 거죠. 이 루마니아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뭐 이렇게 정부가 구성되어야 제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민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U 깃발 흔드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 루마니아 깃발만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EU에 반대하고 그리고 나토가 지금 루마니아를 군사 기지화하고 있는 것, 제2의 전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이런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꺼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시위 장면입니다. 뭐 그리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의 부정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EU가 뭐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를 통제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지배계급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국민의 뜻에 반한 정책을 펼치면서 부패합니다. 돈은 이제 저기 어디 뭐 이 마이애미나 뭐 이런 데 빼돌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역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의 대규모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르비아도 지금 어떤 이제 내홍을 겪고 있는데 현 정권 물러나라. 보다 강경한 이 정권을 원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 시위대는 친나토 이런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USAID 자금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돈줄이 끊어져서 이들은 사라지고 자,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적인 세력들이 크게 일어난 거죠. 이전에 이제 부치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U와 나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세력들 이들 사이에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세르비아 국민들은 보다 강경한 이제 정권을 원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렙스카 공화국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소보에서 미군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남아있는 유럽 병사들은 경무장 보병들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세르비아 육군에 의해서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죠. 코소보는 해방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몬테네그로와 어떤 딜을 할 겁니다. 같은 세르비아인이죠. 그리고 지금 스렙스카 공화국이 상당히 이제 강경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에 있는데 보스니아와 합치지 않겠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결국 스렙스카는 세르비아와 합치고 그리고 몬테네그로와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세르비아는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헝가리가 스랩스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오르반 정권이 돕고 있습니다. 이 결국 오르반이 발칸 반도를 제대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민족에 걸맞는 영토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과 화해를 하는 거죠. 크로아티아 역시 세르비아가 다시 강한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 이제 크로아티아 지도부는 이 세르비아와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지내자. 세르비아 역시 여기에 화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스랩스카 공화국은 다시 세르비아 손에 들어가야 되고 코소보는 세르비아 땅입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이렇게 합치면 되는 겁니다. 발칸 반도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스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자율권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속궁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조금 자율권을 가지고 세르비아는 다시 거듭나고 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자,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은 어떻게 손을 볼 것이며, 젤렌스키 일당은 어떻게 손을 볼 것이며, 미국 내에 있는 바이든, 오바마 무리들, 이들은 또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들은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북한군 이야기도 좀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한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2부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